내면 성장을 위한 마음 언어 배우기 언어편입니다. 이 언어편은 첫 번째 주제인 내면 성장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우니 집중을 좀 해주십시오. 강의 목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면 성장인데 두 번째가 언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전체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어차피 이 강의 자체도 말로 진행되고 또 슬라이드에 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강의를 이해하려면 이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번 강의 내용에서 마음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어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내면 인식 능력이 내면 성장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에도 여기에 언어 능력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두 번째 주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번 언어에 대한 강좌에서는 언어의 역할과 언어의 구조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언어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글쓰기나 책 읽기를 통해서 한국말, 우리말을 배웠지만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돕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언어는 사실상 내면의 불과 같은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불이 어둠을 밝히듯이 내면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언어가 없었다면 인간이 지금처럼 지능 발달이 어려웠을 거고요. 인간의 문명을 만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언어가 무엇인지, 언어의 구조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의 역할은 가장 일상적인 부분에서 보면 소통의 수단입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글을 통해서 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배움의 수단이죠.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인 기억 능력 발달의 수단이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언어 자체는 우리가 기억 능력 발달 과정에서 실제 기억의 구조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이 부분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인식 능력 발달의 수단으로 언어가 작용해왔다라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전에 부모는 아기에게 말을 계속 걸지요. 그러면서 아기에게 무언가를 지칭하면서 얘기합니다. 가령 업이라든지 또는 맘마라든지 아빠,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아기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언어 자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아기의 인식 능력을 발달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슬라이드를 앞에서 한번 봤는데요. 언어가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를 연결시켜 준다고 했죠. 그래서 언어는 사실상 연결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슬라이드를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를 배치하고요. 여기에 언어에 속하는 단어 두 개를 제가 나열했는데 사과와 로봇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과와 로봇은 외부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즉 언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 것, 외부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로 존중이나 사랑과 같은 단어들도 사용되고 있죠. 이것은 내면 세계에 존재하는 가치를 지금 언어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외부 세계나 내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네, 비언어적 실체라고 제가 이름을 바꿨는데 여기서 중요한 지금 내용이 나옵니다. 비언어적 실체라는 거죠. 언어는 사실 존재하는 것 중에 감각이나 모양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그 이상의 실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어와 연결된 그 대상은 비언어적인 실제라는 거죠. 실제 존재하고 있는.
그런데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제가 축약해서 비언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단어들이 다 실제 존재하고 있는 비언어적인 실제라는 것으로 지금 표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망태 할아버지, 구미호, 산타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망태 할아버지나 구미호나 산타는 실제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망태나 할아버지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묶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어린 아기를 또는 어린 아이에게 무엇을 금하게 할 때, 하지 말게 할 때 우리가 망태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써서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이런 단어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다 자란 성인이 믿는다면 그것은 망상이겠죠. 언어에 있어서 실제 존재하는 것과 이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구분하지 못한다면 언어 능력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어린아이들은 산타를 믿습니다. 구미호도 믿고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모국어가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아시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언어의 구조가 무엇이냐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은 내면 인식 능력이 발달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언어의 구조를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다음 슬라이드에 언어적 대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강의를 하는 장면과 책에 대한 부분인데, 강의는 주로 말로, 그리고 책은 글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소리입니다. 글은 모양이고요. 이것이 의미를 지니려면 소리나 모양에 그치지 않고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과 글을, 이 말과 글을 언어적인 대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을 때 이해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이유는 언어, 즉 말, 글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언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의미는 한자어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의는 뜻의자죠. 근데 여기에 이 글자 한자어가 아주 독특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가 바로 맛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뜻이란 뜻도 있지만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에 보면 여전히 맛보다 맛들이다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고대인들이 의미라는 단어를 맛과 연결시켰다라는 거죠.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즉 의미를 안다는 것은 저자나 강사가 만든 언어의 요리를 먹고 그 맛을 아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맛을 아는 것. 의미에서 뜻이자와 만미자로 연결시키면 뜻의 맛을 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논이를 씹는 느낌이었다. 논이를 씹어본 분이 대다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책을 읽는데 이 문장이 나왔다면 도대체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겠죠. 경험이 없으니. 그런데 만약 레몬을 씹는 느낌이었다라는 문장은 어떻습니까? 아시겠죠? 레몬은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신 느낌이겠죠. 자, 그래서 요리사가 요리를 만들 때 음식을 해서 그릇에 담아서 내놓습니다. 그렇죠? 그릇을 먹는 분은 없습니다. 음식을 먹겠죠, 다들. 그렇다면은 책의 저자나 강사는 언어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전달하는데, 이때 요리사와 마찬가지로 언어의 외형을 빌어서 언어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여기서 언어의 외형이 뭘까요? 말과 글이죠. 그 내용이라는 것은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두 친구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배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쪽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친구는 언어의 외형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어의 내용이 다른 거죠. 언어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그렇다면 이 언어의 내용은 각자가 경험해 본 언어의 음식이라는 거죠. 미리 먹어본. 그리고 언어의 외형은 말 그대로 말과 글과 같은 형태이고요. 이것은 동일하죠. 언어의 그릇은. 이 언어의 음식이 바로 언어의 의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언어의 의미는 언어의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다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화도 어긋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처럼. 자, 그러면 언어의 외형은 언어의 그릇이고 언어의 내용은 언어의 음식이다. 여기 이제 동의가 되시나요? 이것이 바로 언어의 구조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생겨납니다. 앞에서 제가 언어와 연결된 대상, 외부 세계든 내면 세계든 존재하고 있는 것의 실제, 그것은 비언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언어의 음식은 바로 비언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말과 글 또는 점자와 같은 경우는 촉감도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경우는 소리와 모양, 느낌, 피부의 느낌 정도겠죠. 그 자체는 내용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가 아니고요. 언어에서 의미하는 언어의 음식 그 자체가 바로 실제이고 비언어적인 실제라는 거죠. 자,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고 이해하려면 언어의 그릇과 언어의 음식은 어디에 존재해야 하는가? 자, 어떻습니까? 당연히 머릿속에, 즉 기억에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언어 다음에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언어의 의미를 기억 속에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앞에서 경험해 봐야 된다. 언어의 의미라는 음식을 먹어 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비언어입니다. 그죠? 실제고요. 먹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보여주는 건데 한번 다음 단어를 두 종류로 나누어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표기된 이 단어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바로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로 나눌 수 있는데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표기됐던 것들은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다 내면 세계에 관련된 언어라는 겁니다. 왼쪽에는 외부 세계에 관련된 언어고요. 자,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로 나눈 이유가 뭐냐? 그 설명을 뒤에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도 필요하고 이것이 골고루 발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의 교육은 외부 인식 능력에 더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내면 인식 능력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실제 다룬 교육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외부 인식 능력을 쪼개서 보면 외부 인식 능력은 기본적으로 감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외부 세계의 타인이나 또는 책을 보려면 언어를 통해서 접근하는 거죠. 그런데 외부 인식 능력의 대부분은 감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깊이는 못 들어가더라도. 그런데 내면 인식 능력은 감각만으로 안 됩니다. 비감각이 발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비감각이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동일하게 내면 세계에도 언어가 발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두 종류의 언어로 나눠 보라고 한 것처럼 언어의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외부 세계의 언어는 감각으로 경험을 해서 언어의 음식을 기억 속에 넣을 수 있지만 내면 세계에 대한 것은 감각으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비감각을 발달시켜야만이 언어의 음식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개로 나누었던 겁니다. 이렇게 외부 언어와 내면 언어로. 자, 그러면 외부 언어와 내면 언어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개 다 형식은 지금은 그릇과 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음식에 어떻게 맛을 볼 수 있느냐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감각으로 또 한쪽은 비감각으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차이라는 겁니다. 내면 언어의 의미를 기억 속에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답을 드렸죠. 비감각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면 인식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비감각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언어의 음식,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을 때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는지의 여부를 자각하는 능력은 내면 인식 능력이다 했습니다. 자, 언어의 역할과 언어의 구조를 살펴봤는데 더 큰 문제는 내 자신이 언어 능력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면은 언어 능력 자체가 발달할 수가 없겠죠. 특히 내면 언어의 경우에 언어의 음식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일부만 채워져 있는데도 자신이 내면 세계에 관련된 언어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자각하는 능력이 없다면은 그 언어 능력이 발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각하는 능력이 결국은 내면 인식 능력의 하나고 결과적으로 내면 인식 능력이 언어 능력 발달을 이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결국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인데 언어의 의미는 언어 혹은 비언어 어느 쪽인가요? 제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언어의 의미. 이 언어의 의미가 뭐죠? 음식이라고 했죠. 언어인지 비언어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정답은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은 아래에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구독 신청은 마음언어 강좌의 버팀목입니다.